슬비야, 오랜만이다. 반년 전에 결혼식 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잘 지내고 있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 달에 출산했다고 들었어. 네? 축하한다.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 누가 나불댄 거예요? 나불대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승현이한테 들었어. 승현 씨가 그랬다고요? 진짜 마마보이지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슬비야! 어머님,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쪽 가족 친지들이랑 어울릴 생각은 없어요. 상견례랑 결혼식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전 시월드 겪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요. 안 그래, 슬비야? 어머님은 생긴 것부터가 괴롭힐 것 같아서 싫어요. 내 눈매 때문에 그러는 거니? 뭐 가족들과의 교류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니 그건 너한테 맡기겠다만, 출산을 끝낸 며느리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도는 시어머니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을 뿐이야. 뭐야? 손주 보고 싶으신 건가 봐요? 뭐 보여준다고 하면 보고 싶긴 하지. 그럼 출산 기념으로 한 2천만 원 주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2천만 원? 어머님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러세요? 그럼 손주는 평생 못 만나는 거죠 뭐.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출산했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려고 카톡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너 좋을 대로 하렴. 뭐야? 정말로 손주 못 만나도 상관없으세요? 동서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요? 저희도 제 나이를 생각해서 그냥 한 명만 낳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아이가 유일한 손주라고요. 무슨 소리야? 혜인이 3달 전에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네? 불임 치료한 지가 언젠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승현이가 말 안 해주든? 에? 승현 씨요? 너한테도 말했더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이 흘려듣고 말았다고. 동생 부부한테는 자기가 직접 출산 축하해주겠다고 머쓱해하면서 말하던데? 네? 설마 얘기 자체를 안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당최 무슨 소리래요? 그럼 이제 됐지? 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야. 뭐라고? 그럼 이만 줄일게. 아니 동서, 나보다 서열도 낮은 주제에 애 낳은 걸 시어머니한테 아부 떠는데 써먹다니 배짱 좋다? 장남 며느리인 나를 두고 감히 첫 손주를 낳아? 뻔뻔하게 짝이 없네. 너 그거지? 어머님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불임인 주제에 일부러 돈 엄청 써가면서까지 애를 낳았다는 건 나중에 들어올 어머님 유산이 많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 세대 사람들은 장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통 유산은 전부 다 장남한테 주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아부를 떨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 그니까 네가 손주를 몇 명을 낳든 뭐라든 니네가 받을 유산은 10원도 없다고. 딱하게 됐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인아 안녕? 쌍둥이 낳은 지 벌써 3달이나 됐네. 다들 건강하니? 네, 저랑 아이들이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낳으려고 친정으로 간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한 거니?
그게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실은 어제 형님이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슬비가? 제가 그 카톡을 읽은 시간이 좀 늦어서 답장은 안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을 보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내용이 뭐였는데?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내용이에요. 괜찮아. 실은 나도 슬비랑 카톡을 해봤는데 그때 네가 출산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 아마 그거랑 관련된 얘기겠지 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카톡 대화한 것 좀 캡처해서 보내줄래?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유산이라니. 먼저 떠난 애들 아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금이랑 알바 조금해서 받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딱히 남겨줄 유산은 없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형님이랑 얘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오해가 있다면 서로 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승현이한테는 말해놓을 생각이야. 근데 슬비는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고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너희 보고도 똑같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런 것 같네요. 굳이 우리가 먼저 말을 해서 귀찮은 일 만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시댁 가족이랑 엮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꾸나. 게다가 지금 우리도 바쁜 시기니까 굳이 귀찮은 일만 늘릴 필요는 없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신 거라면 괜찮겠죠. 알겠어요. 어머님, 승현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둘째네 가족들이랑 같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슬비야. 왜냐면 내가 일부러 나중에 이사 다 끝난 후에 너한테 알려달라고 승윤이한테 말해놨거든. 네? 대체 뭐예요 이게? 시댁 가족들이랑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너잖아. 그런데도 혜인이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하고 내 유산을 노리는 듯한 말이나 하고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서 뭘 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무서워서 이사 가는 곳 주소는 안 알려주기로 했다. 제가 낳은 손주 얼굴 못 봐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승원애랑 살고 있어서 상관없어. 귀여운 쌍둥이 손주들이랑 매일 놀고 있어서 딱히 외롭지도 않아. 아니, 아예 같이 살기까지 하세요? 그래, 승호랑 혜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어떡해요? 이제 혜인이 10월드 겪느라 고생 좀 하겠네요. 불쌍해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네? 혜인이가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는다고 반년 정도는 따로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항상 같이 살고 있었어. 응? 굳이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 고부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무슨 얘기니? 어머님, 그거 아세요? 혜인이가 얼마나 은큼한 앤데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모르세요? 첫 손주를 낳은 건 그냥 재산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불임인 주제에 굳이 큰돈 들여서 불임 치료를 받아가면서 출산한 걸 보면 언젠가 들어올 어머님 유산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슬비야, 내 유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 난 유산을 남겨줄 만큼의 요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실 거 없어요. 뭐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거대로 저희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하다니? 이만 실례할게요.
아니, 어머님! 왜 그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또? 집이요. 어머님이 이사 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방 4개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뭐야? 거기는 왜 간 건데? 어머님이 이사 가셔서 빈집이 되었을 테니까 저희 가족이 가서 살려고 일부러 이사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애초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야. 네? 집 주인이 혜인이 할아버님이야. 새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잠깐 살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던 어머님 집 아니었어요? 네 시아버지는 여기저기 발령이 자주 났기 때문에 집을 안 샀었어. 월세 안 내면서 사는 내 집은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살아보는 거야. 아, 또 착각할까봐 지금 말해두는 건데 이 집은 승호 명의의 집이야. 네? 그럼 이제 됐지? 내 새끼들 낮잠 자다가 깼다, 야. 아니, 어머니! 그럼 이만 가보마. 슬비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고 사정을 들은 사돈 어른에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슬비는 승연이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해약하고 성급히 이사를 준비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승연이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슬비는 싱글맘이 되기는 싫다고 울부짖었고 양육권은 승연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나 봅니다. 본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느샌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당해서 양육권까지 포기한 여자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서 지금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축 처져서 조용히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오라고 하시네. 이번 주말에? 당장 내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엄마가 뭐 언제 미리 얘기해 준 적 있나? 매번 그렇지 뭐. 당신 주말에 별일 없잖아. 특별한 약속은 없지만 그래도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데 미리 알려주시면 좋잖아. 나 참을미 심해서 매번 고생하는 거 당신도 알면서. 아휴, 나도 몰라. 아무튼 엄마가 오래. 그런데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 휴, 다음 달에 아버님 생신 때 가서 뵐 텐데 뭐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지. 참, 그리고 나 이번에 받은 보너스에서 좀 떼서 엄마 드린다. 응? 그걸 왜? 엄마한테 이번 보너스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김치 해줬으니까 좀 달라셔서. 김치야 우리가 안 받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냥 당신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 당신 보너스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갑자기 달라고 하신다고? 우리 이번 달에 들어갈 돈 많은데 대출 이자도 또 올랐잖아. 아, 그럼 어떡해. 벌써 엄마한테 준다고 말 다 해놨는데. 당신도 참 보너스 얘기는 애초에 왜 했어? 그리고 중간에서 적당히 좀 끊고 할 줄 알아야지. 아, 몰라. 준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엄마 드리는 건데 뭐 어때? 휴, 참. 시댁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 저희 방금 집에 잘 도착했어요. 돌아오는 길이 좀 많이 막혀서 이제야 연락드려요. 그래? 승훈이가 운전하느라 고생했겠구나. 아, 네. 그런데 너 혹시 아까 우리 집 안방에 들어가서 뭐 만졌니? 어머니 안방이요? 아니요, 만진 거 없는데요. 아, 손 씻고 너무 건조해서 어머니 화장대에 핸드크림 한번 발랐어요. 쓰고 제가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물건에 손 댔냐고. 제가 왜 어머니 물건에 손을 대요? 그런데 왜 너가 왔다 가고 내 서랍에 내내 잘 있던 귀금속이 안 보이냐? 네? 전 어머니 귀금속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데 옮겨두시고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무슨 날 치매 환자로 보나? 지난주 모임 때 멀쩡히 차고 나갔다가 집에 와서 그 자리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다이아 목걸이랑 귀걸이가 안 보이잖니? 어머니, 저는 진짜 몰라요. 그 목걸이랑 귀걸이가 어디 있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너 예전에 내가 찬 거 보고 예쁘다고 호들갑 떤 적 있잖아. 그건 진짜 어머님한테 잘 어울려서 드렸던 말씀이죠. 난 아무래도 너밖에 그 물건에 손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에 아버지, 나, 승아밖에 없는데 하필 너가 왔다 간 다음에 그게 감쪽같이 안 보이니 당연히 너 아니면 누구겠니?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 물건에 손을 대요?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가씨는 본 적 없대요? 아가씨한테도 한번 물어보셔야죠. 어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승아를 의심하는 거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가 모르겠니? 너 아주 못됐구나. 어디서 감히 내 딸을 의심해? 승아는 쓰면 쓴다고 얘기하지 그런 거에 손대래가 절대 아니야. 그런데 왜 어머니는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그런 거 훔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는 가족이 전과가 있으니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 혹시 저희 아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 사기쳐서 옥살이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너도 그 집안 핏줄인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냐? 아빠가 나쁜 짓 한 건 맞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전 이미 아빠 손 떠나서 아주 오랫동안 연락 끊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도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서 저까지 이렇게 의심받는 건 너무 억울해요. 전과자 핏줄이면 다 똑같이 그런 짓을 할 거라는 말이 어딨어요? 아휴, 이래서 승훈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했던 거다. 세상에 깔리고 깔린 게 멀쩡한 여자인데 어디 전과자 딸을 와이프 삼겠다고 데려오다니. 내가 살다가 한 번은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 어휴, 내가 미쳐. 어머니,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넉넉하지는 않아도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게 엉망진창으로 산 적 없어요. 오히려 부모가 전과자라는 말 듣기 싫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단지 저희 아빠 때문에 이렇게 저를 의심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가 아무리 어떻게 말해도 내 생각은 똑같다. 근본부터 다른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번에 눈 감아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내 귀걸이랑 목걸이 다 가져와라. 안 그럼 너 진짜 가만 안 둬? 어머니, 저 진짜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난 경고했다. 다시 가져와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더 이상 너랑 말하기도 싫다. 아가씨, 할 말이 있는데 시간 괜찮아요? 네, 말해요. 그런데 언니, 엄마 물건 언제 가져다 놓을 거예요? 저한테 없는 물건을 제가 어떻게 가져다 놔요? 언니,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요. 그냥 이번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어요. 혹시 알아요? 엄마가 기꺼이 용서해 줄지? 용서는 아가씨가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어머니 귀걸이랑 목걸이 가져다 팔려고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저를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언니, 입 달렸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내가 무슨 엄마 거를 가져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집에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가씨밖에 없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오빠한테도 돈 꿔달라고 연락했었다면서요.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다시 들어갈 회사는 안 구해지고 온갖 명품질 하면서 SNS에 올려 허세질하는 게 아가씨 낙인데 지금 돈 없어서 전혀 못하고 있으니 어머님 거 훔쳐 팔아서라도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하고 그 동네 중고마켓으로 지역 변경해서 귀금속 거래 찾아봤더니 어머님 거가 떡하니 올라와 있던데요. 판매자 아이디도 아가씨 SNS랑 똑같아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요즘 금 시세가 얼만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헐값에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놓고서 시침이 뚝 떼고 저를 도둑 취급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니요. 아가씨야말로 지금이라도 어머님께 사실대로 다 말하고 용서를 빌지 그래요? 아가씨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어머니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지만 아가씨가 일을 제대로 돌려놓는다고 하면 정말 눈 감아 줄게요. 참나, 내가 미쳤어요? 증거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 거를 왜 훔쳐요? 지금 어디서 누가 누구를 모함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아가씨, 진짜 이러지 마요. 모두를 위해 뭐가 옳은 건지 기회 줄 때 다시 잘 생각해 봐요. 누구한테 기회를 주고 말고 한다는 거예요? 전과자 딸 어렵게 받아주니까 우리 집이 언니랑 같은 급으로 보여요? 진짜 어이없네. 우리 집에는 도둑질하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아가씨, 정말 어머니나 아가씨나 다들 너무하시네요. 어쨌든 일주일 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오해도 다 풀어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이 상태라면 저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식구들한테 다 알릴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마음대로 해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 일주일 뒤. 어머니. 그래, 마음이 좀 바뀌었니? 이제 도둑질한 걸 다 인정하고 돌려주겠다는 거냐? 오래도 걸렸구나. 아직도 제가 훔쳐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아가씨 역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요. 승아? 승아가 뭘 밝혀? 딴소리 짓거리지 말고 너가 한 짓이나 인정하란 말이야. 어머니, 그 귀금속 가져간 사람 아가씨예요. 얘가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사진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아가씨가 어머님 귀금속 갖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거 캡처한 거예요. 어? 이건 내 귀걸이랑 목걸이인데 이게 왜 여기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씨가 돈 필요해서 어머니 몰래 그거 가져다 팔려고 거기에 올려놓은 거라고요. 이게 승아가 한 짓이라고 어떻게 확신해? 판매자 아이디가 아가씨가 다른 데서 쓰는 아이디랑 똑같아요. 그리고 글 써내려가는 말투도 똑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도 지금 본인 물건이라고 단번에 알아보셨잖아요. 이 귀금속 세트 아시는 분이 특별히 디자인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구하지 못하는 유일한 디자인이라고. 이거 말고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우리 승아는 절대 그랬을 리 없어. 승아 아이디로 너가 조작한 거 아니냐? 네? 어머니,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못하러 그런 짓까지 하면서 아가씨를 곤란하게 하겠어요? 혹시 모르지. 다이아 귀금속이니까 너가 눈 돌아가서 훔쳐갔다가 나한테 들키니까
급하게 처분하겠다고 파는 건지. 너가 할 말이 없으니까 승하 행세하면서 인터넷에 팔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어머니, 끝까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너 승훈이한테 돈 없다고 맨날 징징거린다며? 그리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너한테는 전과자 피가 흐른다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냐? 승훈 씨가 저 몰래 주식을 크게 했다가 잘 안 풀려서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적금 깨서 메워가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전과자라고 해서 저까지 똑같이 몰아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왕핏줄, 노비핏줄, 도둑핏줄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그런 논리로 저를 계속 이렇게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명백히 있는데. 갈수록 아주 가관도 아니구나.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이제 시어머니한테 하악질까지 해대는 며느리라니. 안 되겠다. 너 승훈이랑 이혼해라.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물건 훔쳐가서 시누이 모함까지 하려고 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봐. 진짜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 당장 이혼해.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저를 끝까지. 너 같은 며느리 들인 내 잘못이지. 이제라도 꼴 보기 싫으니까 이혼하고 우리 식구들 눈앞에서 사라져. 몇 주 뒤. 혹시 양여진 씨 연락처 맞나요? 네, 전데요. 누구세요? 여진아, 엄마야. 네, 엄마. 네? 나, 내 친엄마야. 몇십 년 전에 나 버리고 떠난 친엄마라고요? 여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여진아, 들어봐.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단다. 보통 애 버린 엄마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파토리라도 공유하신 거예요? 내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 그 인간이 사기꾼이라는 걸. 너 낳고도 절대 안 그러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또 나 몰래 사기를 치고 다녔더구나. 한 번은 내 아빠한테 크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한테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어. 너 데리고 한밤중에 도망쳐서 피해 다니는데 몸 숨기면서 돈까지 벌어 너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 너랑 같이 살 단칸방 돈만이라도 마련할 때까지 네 고모한테 너를 잠깐 맡겼는데 그 사이에 네 아빠가 교도소에서 나와 너를 데리고 잠적해버렸더라고. 네 할머니도 고모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만 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아다녔는데 내 아빠가 널 데리고 어디로 꽁꽁 숨어버렸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 그게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널 버렸을까봐 전국에 있는 고아원, 보육원도 다 돌아다녔었어. 아빠랑 지방 돌아다니면서 숨어서라도 사기치는 걸 멈추지 않아서 제가 도망 나왔어요. 저도 그 이후로 아빠랑 연락 끊고 살아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우리 여진이 고생 많이 했구나. 엄마가 그때 힘들어도 널 데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평생을 사기꾼 자식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런데 여진아, 엄마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엄마 간암 말기야. 뭐라고요? 몇십 년 만에 연락 와서 곧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나 모르게 죽지. 왜 연락했어요? 엄마가 언젠간 너 만나면 어릴 때 못해준 거 다 보상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 운 좋게 투자도 잘 풀리고 재테크한 것도 성공해서 엄마가 돈이 좀 있어. 우리 불쌍한 여진이한테 그거라도 물려주려고 아픈 몸이 끌고 미친 듯이 널 찾아다녔어.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닿았고, 네가 유일한 내 새끼인데 이거 다 너한테 주고 가려고. 돈으로 과거를 다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이걸로 남은 내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으렴. 그래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죽기 전에 이렇게라도 우리 여진이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빨리 만나자, 여진아. 한 달 뒤.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혼 관련해서 깜깜무소식이냐? 아, 그거요? 그렇잖아도 조만간 해결돼요. 제가 그동안 이혼 말고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좀 겹쳐 있어서 늦어졌네요. 돈도 안 벌고 노는 주제에 바쁜 척은. 노파심이 하는 소린데 내가 도둑질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 뭐 이런 거 받으려는 염치는 아니겠지? 위자료요? 아유, 이승훈 그렇잖아도 돈 없어서 힘든데 제가 뭘 그런 것까지 바라겠어요. 그런 코 묻은 돈 저는 일절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가 아들내미 데려다가 다시 잘 키워주세요. 뭐? 코 묻은 돈? 너 뭐 로또라도 당첨된 게야? 요즘은 로또 1등 돼도 서울에 집 한 채 살까 말까래요. 그런 푼돈으로 제가 뭘 하겠어요? 얘가 왜 이래? 진짜 너 뭐라도 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당당해?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과자 아빠를 두어서 복 없이 살았지만 다행히 엄마 복은 있었나 봐요. 어릴 때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친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계신 친엄마를. 친엄마를 만났다고? 내 친엄마가 부자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 많은 재산 다 저한테 물려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으셨더라고요. 땅, 건물, 아파트, 골드바, 현금 뭐 이것저것 다 해서 200억쯤 되려나? 200억? 네, 요즘 그거 유산 문제 처리하느라 이혼이 좀 늦어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되어가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소원대로 곧 이혼합니다. 예, 여진아, 너 진짜로 이혼하려고? 네, 억울하게 도둑년 취급받은 절 보호도 못해주는 마마보이 남편은 더 이상 필요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내가 그동안 했던 건 그냥 홧김에 한 말이야. 우리 만나서 오해도 풀고 좀 그래보자꾸나. 내가 당장 너 있는 곳으로 가마. 오해요? 저는 풀 오해도 이제 없어요. 있어도 풀고 싶지 않고요. 왜요? 제가 돈이 생기니까 이혼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승아한테도 사과하라고 시킬게. 응?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여진아. 귀금속 사건은 지금 제 재산에 비해서 너무너무 소액이지만 제가 도둑으로 몰린 게 괘씸해서 고소를 좀 진행할까 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상대로.
그 귀금속보다 더 큰 소송비가 나오더라도 저는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분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 준비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진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가씨가 그거 훔쳐다 판 일 없었으면 그 많은 재산 절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당신네들이랑 같이 쓸 뻔했지 뭐예요. 이제라도 이렇게 확실한 남남이 되어서 떨굴 건 제대로 떨구고 가네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소장 날라오면 잘 받아서 응답해 주시고요. 여진아, 여진아! 얼마 뒤 엄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제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돈은 많이 생겼지만 엄마를 떠나보낸 헛헛한 마음은 어쩔 수 없긴 하네요. 전 남편 집에서는 저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짓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절 모함했던 시대,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랍니다.